지금부터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성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너떠이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끝자락에 제8대 수성구의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가 주민 삶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자부하며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수성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성구의 초당 의장이신 박달식 이장기 전 의장님과 의정의 임원분들을 본 회의에 모시고 지방자치 30주년의 뜻깊은 해를 기념하고자 하였습니다. 흔쾌히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현안 업무 추진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현재의 기능을 놓치지 않고 주민의 이익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정책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유례 없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역경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힘차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더욱 존경과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2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함께하신 여러분, 코로나19로 아직도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만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 사랑하는 가족 친지분들과 평소 못다한 정을 나누고 넉넉하고 정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대책과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만전을 기해 안전한 면역을 이루어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김종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영태 의원, 황혜진 의원, 박정권 의원, 김영애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으며, 기획 예산 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전영태 의원, 황혜진 의원, 박정건 의원, 김영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태 의원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과 의원님, 김대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의회에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수성구 의정의 홍혜근 회장님과 배만준 사무국장님, 그리고 고문님과 부의장님, 재무국장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심에 환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범어 1동, 4동, 황금 1동, 2동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전영태 의원입니다. 혹시 호모 헌더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백세 장소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지칭하는 학술 용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이는 80.5세로 40년 전에 비해 18년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호모 헌더레드 등의 용어를 탄생시키며 인간의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민간 영령의 종신보험 연령 기준도 100세를 기준으로 맞추고 있으며, 현재 평균 80세에 맞춰진 교육과 정년, 복지 등의 정책이
100세 시대에 맞게 바꾸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여 우리 구가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중 낙후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여 의료시설의 현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진료 시설을 확충하고 필요시 진료 공간을 재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외래 입원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정신질 환자에 대한 치료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및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명 지킴이 교육을 제공하여 자살 방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응급 안정망 구축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송구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송구 맞춤형 응급의료 질 향상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국민 중심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수시 회의 개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 결과 분석으로 사업 전후 효과 확인 및 피드백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 발견 검진 및 치료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핵 검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 참여 활성화, 취약계층 돌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노인과 베이비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대표 여가시설로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리모델링 및 청소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규모를 증가시키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 및 서비스 대상자 확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신체 건강한 어르신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전 및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및 돌봄의 사회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및 장기 요양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운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억학교 운영으로 경증 치매 노인 복지 증진과 안전한 돌봄 및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치매 전담형 시설 환경 인프라 조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지정제를 추진해 노인 요양시설 심사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수성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성구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전 의원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황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수성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초대 의장님 그리고 의정 임원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산 3동에서 수개월째 표류 중인 건축 허가 민원에 대해 소개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몇 가지를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4월 초 매호동의 연면적 약 855평 지상 5층 규모의 요양원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북쪽은 농지, 나머지 세면은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와는 9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기존에 유치원이 있던 곳입니다. 최근 유사 사례가 많듯이 원화수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설 변경을 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노인 요양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등으로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대구 북구, 또 우리 구의 연호동에서도 요양원 신축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매호동의 요양원 건축 허가 신청건도 행정예고 후 지난 4월 인근 2개의 공동주택으로부터 재산가치 하락, 경관 훼손, 교통량, 소음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접수되어 건축주와 민원인과의 협의 기간을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민원 배심제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2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상방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에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민원인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건부 허가안을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민원인 측의 요구사항은 1차적으로는 요양원 신설지를 이전하는 것이며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교통량 증가, 경관 해소 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추가 확보 및 폐기물 처리 동선 확보, 동척에 계획된 창문 설치 최소화 및 차면 시설 설치, 환기 설비의 배면 배치와 같은 기존 설계안을 수정하는 것 외에 건축 디자인에 대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착공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원 배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다양한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구상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요양원 건물의 일부를 구에서 임대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산 가치 하락을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실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며 입원 환자의 질병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원은 돌봄을 주된 목적으로 장기 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요양산업에 대해 색안경을 벗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시민의식 운동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발전하여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웃에 대한 배려와 같은 삶의 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격려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황희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건 의원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방의회 30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우리 수성구의회 초대 의장을 역임하신 박달식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앞에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범어 1동, 4동, 황금 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권 의원입니다. 얼마 전 범어동의 라운제나 호텔 쪽에서 범어 천로, 즉 복개도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25톤 차량 운반용 대형 트레일러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한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평생 장애가 남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치료되어 회복되기를 빕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곳은 2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왔고 구청에 개선책도 요구했습니다. 최근 통학로 안심 코디네이터 분들도 이곳 내거리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곳이라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근처의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님은 어떨까요?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해야 하는데 결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될 상황입니다. 죄송한 마음과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라운제나 호텔 뒤편 주택가와 몇 달 전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에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특히 사고가 난 위치는 나무와 전봇대로 인해 우회전 시 시야를 가리고 있기도 합니다. 나무와 전봇대 이설을 비롯해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보행 신호로 바뀌면 모든 차량 통행을 일시 정지시켜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동시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처음 생겼지만 보행자보다는 차량 통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당시 교통학자들의 의견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차량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있었겠지만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부터 어린이관 사거리까지의 범어천로 구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에 7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입주를 했고 올해 연말이 되면 같은 구간에 추가로 750세대의 입주가 완료됩니다. 유동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는 건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범어철로는 상가와 주택가가 함께 있고 대각선 주차에 공영 노상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해 왕복 4차선과 6차선 도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증가로 인해 왕복 2차선 차도만을 통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의 불법 좌회전과 유턴을 포함해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신호등의 설치와 횡단보도를 포함한 도로와 신호 체계의 전체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안전에 나중은 없습니다.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생활안전과 지역의 교통 문제, 방범순찰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포함해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현실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된 권한과 책무로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교통체계의 개선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체계는 효율보다 가치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차의 입장에서 교통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를, 사람을 우선에 두고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교통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나는 교통의 효율성보다는 살아가는 지역민, 즉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좁은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도와 인도는 차량 진입 방지 시설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차도는 비록 좁더라도 차로 옆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넓은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가는 차량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양방향 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도의 확보는 원활한 교통 흐름보다 더 중요합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밀집 지역의 좁은 이면도로에 양방향 도로를 지향하고 일방 통행의 도로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방 통행도로의 장점은 좁고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비교적 원활한 교통 흐름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일방 통행도로의 또 다른 장점은 양방향의 좁은 도로 요건에서도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방 통행 도로는 지금의 도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양쪽 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오고 가는 차량의 엉킴으로 인한 정체는 줄어들 것이고 마주오는 차량과 서로 양보를 먼저 하라는 식의 주민 간 다툼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들의 사고 예방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입체적 교통수단도 고려해야 합니다. 좁은 차선 중 한 차선을 다양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비롯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1인 이동수단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 제안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방 통행 도로를 시범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확인하며 양방향에서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야 하지만
일방향의 도로라면 차가 오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제안하는 교통체계에 대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함께 안전한 마을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일방통행이 꼭 필요한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 모두가 안전한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비롯한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인식 전환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이해와 설득, 그리고 참여와 협조로 사람이 먼저인 수성구,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체계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정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후배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수성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박달식, 이장기 초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선배님 그리고 의정의 임원단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 1, 2동 출신 김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 숙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공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노고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회는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의 45.9%가 차대 사람 간 발생하였고, 시간대별로 보면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인 04시부터 08시 사이에 22.8%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통행량이 적은 야간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란 횡단보도 양옆으로 일정 간격의 점등형 LED 표지병을 매립하여 야간 그리고 안개, 우천 시에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시각적으로 인지시켜 속도 절감 등 안전 운행에 도움을 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에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당시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전멸형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는 위배되나 주민 안전과 편익 정진을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규정 개정 및 교통안전시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설치에 참여하는 등 관련 기관 협력으로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20년 3월 교통 노면 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의 개정으로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서초구는 2020년 말 기준 총 18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설치 후 서초구의 교통사고 재발률이 1%로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의
효과 분석 결과를 보행 준 수효율과 차량 양보율이 주 야간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설치한 횡단보도는 총 11,011개소로 이 중 무신호 횡단보도가 58.7%인 6,464개소이며 수성구에는 1,735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무신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1,131개소로 65.2%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도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량이 많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왕복 4차로 기준 개소당 설치비 2천만 원 그리고 유지비 관리비 연간 45만 원으로 소요됩니다. 설치 비용을 감안하여 최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필요 편한 법을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관심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무신호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차와 사람이 공존하고 그리고 운전자는 편리하게 보행자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놓으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국민의 복리 정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오늘 수성구 의회를 찾아주신 초대 의장님을 비롯한 역대 의장님, 의정의 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및 대구시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 투자 사업의 지속 추진, 코로나19 감염병의 적극적 대응 등
당면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53억 4,7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7,180억 1천만 원보다 1,777억 9천만 원이 증가한 8,958억 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7,800만 원보다 2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94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5억 원과 재산세 60억 3,700만 원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2억 5,7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62억 8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40억 원, 도로 굴착 월인자 부담금 10억 원,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등 총 90억 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 구민운동장 조성 6억 원 등 특결교부세 20억 3,6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 조정교부금 69억 300만 원,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4억 3,100만 원 등 특별 조정교부금 46억 4,100만 원으로 총 115억 4,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831억 원, 2021년 희망 일자리 사업 17억 7,600만 원 등 총 1,071억 8,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283억 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34억 4,800만 원 등 총 417억 4,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7억 3,500만 원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5,300만 원 등 총 7억 8,8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새마을회관 보수 지원 5천만 원, 생각을 담는 길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1억 1천만 원 등이 증가하고 생산적인 의회 교로 사업 1억 2,9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2억 5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2억 3천만 원, 특별교구본 사업으로 CCTV 자가통신망 구축 5억 원 등 총 8억 2,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1억 7,100만 원 등 총 3억 1,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성 빛예술제 3억 원, 파크 골프장 클럽하우스 조성 4억 4천만 원, 보조 사업으로 수성 아트피아 리모델링 54억 1천만 원, 제2 구민운동장 건립 79억 3,500만 원, 수성 패밀리파크 인라인장 개보수 7억 원, 수성 행복드림센터 건립 17억 2천만 원 등 총 185억 7,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위탁금 1억 4천만 원, 재활용 정거장 설치 9천만 원 등이 증가하고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 위탁금 7억 9,8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67억 1,500만 원, 고산 노인복지관 정축 18억 4,2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25억 2,700만 원, 2021년 희망 일자리 사업 18억 7천만 원, 한시 생계지원 36억 2,900만 원, 긴급복지 31억 7,5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43억 6,6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190억 2,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수용비 및 인건비 7억 7,7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18억 등 총 26억 8,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억 6,200만 원 등 총 4억 7,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성동 306-1번지 선로의 11개소 등 중장기 계획 도로 건설 55억 5,800만 원, 파령길 도로 확장, 청량비 및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용역비 1억 원,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사업 10억 원 등이 증가하고 고모동 9-4번지 일원 인도 설치 2억 5천만 원이 감소되어 총 75억 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2억 1천만 원 등 총 3억 5,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거부금 사업으로 매호천병 경관단지 조성 7억 원, 범어천 노후 복대 구조물 외벽 환경 개선 4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성동돌 간이 빗물 펌프장 확장 공사 6억 2천만 원, 보조 사업으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2억 1,300만 원 등 총 29억 7,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해 및 이자 반납금 165억 9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78억 7,600만 원, 기타 발행금 1천만 원으로 총 243억 9,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반영으로 총 20억 1,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관리인건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3억 4,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진박골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5억 5천만 원, 철도용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1억 1천만 원, 적립금 14억 3,2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파령 공영주차장 조성 5억 7,5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16억 5,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간 재정 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8억 7,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현재 조성액은 408억 5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예산 현안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안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현 의원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현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업 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 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9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구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수성구의 의원 선거구, 나 선거구, 육정미 의원, 전영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역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의를 선포합니다.